나는 지금 논문 제목은 Escape from Human, an Interview Study of Social VR Players Practicing Self-Expression Through Avatars that Self-Identity as Non-Human인데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Non-Human 아바타로 자기 표현하는 아바타들에 대한 사용자 연구입니다. 먼저 소셜 VR에서 이용자가 이런 지금 사진처럼 비인간 아바타를 자신의 몸으로 사용해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에서 동물도 있고요. 또 로봇이나 이런 정말 파이 같은 사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가질 수 없는 몸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표현하고 새로운 신체 경험을 탐색합니다. 그러나 기존 소셜 VR 연구에서는 주로 인간형 아바타를 통한 정체성 표현과 상호작용에 집중해 왔고, 이러한 비인간 형태의 아바타의 일상적 사용 경험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런 비인간 아바타를 썼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 방식, 정체성 형성, 신체 지각 등이 확장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기능적 제약과 사회적 마찰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왜 비인간 아바타를 선택하고 체화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비인간 아바타의 신체적 특성은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비인간 아바타를 사용했을 때 어떤 상호작용 문제가 발생하고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먼저 Related Work 첫 번째, Social Interaction in Social Virtual Reality입니다. 저희가 재림님 연구를 하는 그 연구처럼 소셜 VR에서 많은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체화해서 다양한 그 상호작용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시선이나 표정이나 제스처 등 현실의 비언어적 행동도 이 가상 공간에 다 자연스럽게 또 재현이 되는데요. 다만 현재 시스템은 얼굴 표정이나 미세한 자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음성에 크게 의존하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또한 만약에 사용자들이 비인간 아바타를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런 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방식의 비언어적 관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연구는 그 양상을 더 자세하게 탐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Identity Practices Through Avatars입니다. 먼저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기 표현과 의사소통을 매개합니다. 또한 소셜 VR에서는 저희 사용자들이 비인간 아바타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실 제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남성이 여성 아바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이지만 이런 장애인의 정체성을 이 VR 환경에서도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또 새롭게 탐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정체성 표현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노출함으로써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동반을 하고 또 제한적인 커스터마이징 기능으로 인해서 어, 오히려 편향이나 불평등을 또한 재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또 비인간 아바타는 이러한 기존의 인간형 아바타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상호작용과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기존 연구는 주로 현실 정체성에만 주로 집중해서 이런 비현실적인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hanges in Body Perception through Dissimilar Avatars and its Effect인데요. 먼저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체화를 합니다. 이 체화라는 인바디먼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 소유감이라는 바디 오너십, 두 번째는 행위 주체감, 에이전시, 세 번째는 자기 위치감이라는 셀프 로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이 아바타를 썼을 때 음, 자기의 해부학과 시각적인 불일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 체화, 특히 그 중에서도 신체 소유감이 약화되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는 외형이 조금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아바타의 움직임과 그 사용자의 실제 움직임이 동기화가 되면 행위 주체감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비인간을 썼을 때,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바타를 썼을 때 이 인바디먼트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팬텀 터치라는 그런 센스가 있는데요. 혹시 ASMR 같은 걸 많이 시청을 해보시면은 그런 내가 실제로 이런 터치를 감각하는 건 아니지만 시각적인 그 감각 이미지만으로도 그 감각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팬텀 터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신체 도식과 신체 이미지입니다. 신체 도식이란
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나의 신체에 대한 어떤 스키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체 이미지는 내가 내 신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인간 아바타를 썼을 때 이 신체 도식과 신체 이미지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이러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연구에서는 이런 비인간 형태의 아바타를 썼을 때 장기적으로 이런 인지적인 영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입니다. 일단 메소드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참여자는 일본어권 소셜 VR 이용자 28명을 대상으로 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비인간 아바타 중에서 3점 초과 트래킹을 사용한 참여자는 총 8명이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일저자가 VR 챗을 180 이상 사용을 하고 실제로 커스텀 아바타 제작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좀 굉장히 익스텐시브한 그런 사용자고요. 네, 이 저자가 이 대부분의 연구를 이끌고 코딩 작업도 다 수행을 했습니다. 네,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 규제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수단으로서 아바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회적 편안함을 위해서 인간다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비인간 아바타는 총 세 가지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사회적 소통에서 편안함과 이완을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 불편, 인간 신체에 대한 부정적 경험, 혹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수반되는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17은 과거에 괴롭힘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비인간이 되면은 내가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인간 아바타는 외모에 기반한 편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귀여운 소녀의 아바타를 쓰면은 그 안의 사람도 귀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새를 봤을 때 그 새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미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나답게 있을 수 있다라고 사용자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인간 아바타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아바타에서 요구되는 표정과 동작에 재현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휴머노이드 아바타를 사용할 때는 이런 제스처도 써야 되고 감정 표현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용자들은 이걸 좀 번거롭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굴이나 팔다리가 없는 아바타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서 보다 수월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불가능 경험을 살아보기 위한 대안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동기로는 기존 팬덤, 뭐 몬스터 걸이나 퍼리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나 혹은 정말 오리지널 캐릭터, 혹은 특정 동물이나 환상적 생물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선호는 사용자가 물리적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자아나 경험을 이 가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했고, 이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인간 아바타는 휴머노이드 아바타보다 훨씬 더 넓은 자기 표현의 캔버스 역할을 하고 사용자가 개인적 선호를 다양한 형태로 외부에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팔다리가 네개입니다. 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팔다리가 네개여도 스타일리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사회 규범과 기술적 제약을 조율하기 위한 아바타 전환인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사용자들은 사회적 기대 혹은 상황적 규범, 기술적 한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비인간과 휴머노이드 혹은 또 다른 비인간 아바타를 유연하게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형태가 불편함을 줄 수도 있어서 이런 거미나 뱀 같은 형태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공개 월드나 수용도가 좀 낮은 진압에서는 일부러 사용을 피하거나 아바타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피칠은 이런 거미 아바타를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도 나는 이런 내 자아상이니까 이걸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이나 격식 있는 그런 행사에서는 휴머노이드 아바타로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월드 설계나 기술적 제약 때문에 아바타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P27번은 VR에서 국제 우주 정거장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싶은데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없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휴머노이드 아바타로 변경을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자아를 재구성하기 위한 체화 탐색인데요. 사용자들은 자기 탐색과 창의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인식하고 제시하는 방식을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아바타는 현실의 제약을 유보한 채 미적, 신체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적인 신체로 기능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약간 실험체를 내가 조작을 하고 내가 되고 이런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또한 독특한 아바타는 오히려 나를 기억에 남도록 하는 정체성의 표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 아바타를 쓰는 P13은 사람들이 개 하면은 나를 떠올린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일부러 아바타를 바꾸더라도 하나의 공통적인 색상이나 모티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나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정체성을 또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어, 이 아바타를 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오프라인 정체성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또 상상으로 창조한 완전히 새로운 어떤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P18의 말처럼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는 달리의 자화상을 좀 예시로 들었는데요. 지금 이 달리의 이 자화상인데 초기 자화상은 굉장히 그냥 자신의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떤 초현실 그 화풍이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구상을 하면서 자화상의 모습도 이렇게 실험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마치 자기의 아바타도 이런 달리의 자화상 같다라고 사용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새로운 아바타 특성이 만들어내는 대안적 신체 경험입니다. 첫 번째로 신체 놀이화인데요. 이 새로운 신체는 놀이의 어떤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의사소통 방식을 또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이 아바타, 이 전구 아바타가 약간 켄타로사우르인가? 약간 다, 그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그런 실제 인간의 몸인 그런 그 동물인데요. 이 아바타를 사용했을 때 자꾸 그 옆에 사용자들이 그 등에 타봐도 되냐라고 막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등에 탈 수 있는 기믹을 추가해서 사람들과 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아바타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상체는 인간이지만 하체는 뱀의 형태인 아바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형태는 또 사용자들, 그 친구들을 이렇게 뱀의 몸으로 감싸거나 아니면 날개 같은 달린 그런 아바타면은 날개로 상대를 감싸는 등 인간 형태로 불가능한 새로운 신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인간 아바타였다면은 이런 누군가를 이렇게 안고 하는 게 좀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런 변형된 아바타에서는 오히려 허용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누군가 뭔가 만질 만큼 친하지 않은 지인에게도 좀 이런 몸을 감싸는 행동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어떤 신체 특성은 현실의 신체 접촉 제스처도 재구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미의 긴 앞다리로 멀리서 이렇게 누군가를 쓰다듬다거나 아니면 팔이 여러 개면은 팔 여러 개로 토닥거리는 거예요. 또 팔이 또 여러 개니까 하이파이브를 더 많은 사람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되게 신기한 아래가 갑옷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죄수복처럼 생긴 이런 아바타는 어, 오히려 그 다른 사용자들 이 안에 가두거나 또 이런 식으로 좀 새로운 즉흥적인 놀이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인간 아바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신기하게도 사용자는 실제 신체와 다른 팔다리 비율에 맞게 움직임을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이 움직임에 적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돌출된 주둥이를 가진 그런 개 아바타를 사용한 사용자는 이제 웃을 때 입을 가리는데 입을 이렇게 멀리서 가리도록 하는 동작에 좀 적응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센타우루스 사용자는 이 뒷부분이 좀
그 말이니까 넓으니까 이 움직임을 좀 더 큰 움직임을 고려해서 뒤를 확인하거나 좀 등지거나 회전하는 그런 동작들을 좀 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또 오히려 이게 현실로 이어져서 현실에서 좀 혼란을 겪는 사용자들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 아바타를 6개월 동안 사용했던 참여자는 이 음식을 먹을 때 조금 기존보다 좀 높게 이렇게 손을 가져갔는데 현실에서도 내 그 눈시선에 맞게 가져가다 보니까 내 입 위치를 잘못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내가 추가적으로 있는 신체 부위에서도 이 감각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음, 예를 들어서 뭐 팔이 여러 개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팔이 두 개가 있다면 그 인접한 그 가운데 어떤 신체 부위로 감각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꼬리가 없는데 마치 꼬리가 진짜로 이 빈 공간에 감각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끼거나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팬텀 터치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해부학적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의 뒷다리를 만졌을 때 그 연구진들은 약간 허리 쪽에서 감각을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다리에서 감각이 느껴진다거나 뭔가 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팬텀 터치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사용자들은 인간형으로 돌아왔을 때 마치 내가 신체 일부가 사라진 듯한 그런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인간 체험을 통한 심리, 행동, 성향도 또한 달라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인간 아바타의 신체 이미지는 현실에서 느끼는 어떤 공포와 불안을 완화시켜주기도 했고요. 뭐 고소공포증 아니면은 물에서의 어떤 수영에 대한 공포를 좀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체현된 존재 이미지에 맞춰서 행동도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좀 외향적으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새 아바타 사용자는 막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거나 여우 아바타 사용자는 그냥 작은 물체가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걸 쫓는다거나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 중심의 소셜 VR에서 이질적 존재로 살아가기입니다. 이 크기와 형태의 불일치가 때때로는 상호작용이 어려움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기가 굉장히 큰 아바타는 자기도 모르게 작은 아바타를 밟거나 시야를 가리기도 했고 또 혼잡한 공간에서 이동이나 회전을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날개와 다리는 뭐 사진 촬영을 방해한다거나 또 키가 큰 아바타는 천장을 뚫어서 뭐 대화를 할 때 몸을 엄청 쓰게 한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크기가 안 맞을 때는 이 VR 챗에 있는 이런 아바타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능을 통해서 좀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바타의 형태와 월드 디자인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음, 보통 이 월드 디자인이 휴먼 아바타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구들을 앉았을 때 가구에 좀 이상하게 앉혀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통로를 내가 관통을 해버린다거나 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이 큰 아바타뿐만 아니라 작은 아바타는 이 물체를 짚거나 뭔가 높은 곳의 물건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라지거나 변형된 신체 부위로 인해서 제스처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손이 없으니까 흔들기나 가리키기 혹은 가위바위보처럼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간 사회에서 내재된 제스처를 수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 결과 감정적 표현이나 어떤 수행적 표현 모두 좀 심각하게 제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까 말했듯 휴머노이드 아바타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 사진처럼 이 인형을 단 건데요. 이 인간형 인터페이스를 또 아바타에 넣는 방식으로 좀 이걸 대응했다고 합니다. 또한 얼굴이나 표정 애니메이션이 없는 경우에 좀 점프나 과장된 움직임으로 감정을 보완하기도 했지만 이게 전달이 불명확하거나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화된 비인간 표현이 유발하는 회피와 배제입니다. 다지형, 다도형, 기괴한 외형은 공포나 혐오를 유발할 수 있어 이런 공개 공간에서 활용할 때는 휴머노이드 아바타로 전환을 하거나 사용 전에 동의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거미 공포증이나 이런 공충 혐오에 대한 반응이 두드러졌고 일부 사용자는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거나
좀 적대적인 발언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괴상한 외모 때문에 차단해도 되냐라는 정중하면서도 노골적인 거절 방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식으로 좀 추가팔이 있는 사용자들은 일부러 좀 소매 상의의 볼륨을 키우거나 큰 모자로 팔을 가리는 등 좀 더 귀엽게 보이도록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또 P7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공개 공간에서 나는 외형은 이래도 내면은 어, 착하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려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인간 아바타 제작을 위한 기술 도구 자료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비인간 신체를 부적하고 느끼는 기술적 격차가 존재했었는데요. 현재 VR 시스템은 주로 인간의 움직임을 휴머노이드 신체에 대응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다리나 여러 팔이 있는 사용자들은 독립적으로 이들을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자들은 타협을 해서 이 아래쪽 손이 그 위쪽 손을 좀 따라하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이 날개가 있다면은 좀 견갑골로 날개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체중 이동이나 발가락 추적 같은 좀 디테일한 움직임 방식으로 이동을 제어하는 것. 또한 특정 감정을 꼬리나 귀의 움직임에 매핑을 해서 새롭게 또 입력 방식을 하는 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어 외에도 참가자들은 피드백 기술에 대한 기대도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센타우루스의 등꼬리 아니면 개 더듬이나 날개 같이 좀 새로운 그 신체 부위에 대한 촉각 피드백을 원하기도 했고 또 다두나 다한 아바타라면 이런 시점 전환이 가능한 예를 들어 눈이 세 개면은 시점이 세 개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내가 동물이면은 진짜 동물 같은 어떤 시각적 필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작 도구나 이런 에셋 또 노하우가 부족하기도 했는데요. 이 비휴머노이드 아바타 제작자들은 블렌더나 유니티의 높은 숙련도를 요구했지만 이런 전용 튜토리얼이나 표준화된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에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뭐 특히 휴머노이드도 애초에 어려운데 이런 비휴머노이드 자체는 에셋도 부족하고 어떤 설명도 더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런 커뮤니티 모임에서 이런 지식을 공유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 퍼블릭 공간에서 좀 토론을 하면서 그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용자들은 이런 센타우루스나 뭐 거미의 이런 직접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개발하거나 배포를 하기도 했고요. 또 모듈러 아바타라는 이런 좀 쉽게 아바타를 옷 갈아입히기 도와주는 그런 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부담을 줄여줬다고 합니다. 다음 디스커션입니다. 첫 번째, 비인간 신체 표현을 통한 정체성 형성입니다. 비인간 아바타는 오프라인 자아의 재현보다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신체였습니다. 참가자는 그 현실에 있는 어떤 성별이나 인종 같은 실제 자기의 정체성보다 이 아바타 자체를 되게 독특한 신체 형태이면서 작품으로서 어떤 나만의 정체성을 또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몰입형 온라인 환경에서 이런 판타지 아바타도 새로운 정체성 탐색을 가능하게 했지만, 어, 이 VR은 훨씬 더 체화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거를 진짜로 이 정체성을 나처럼 구현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의복이나 어떤 코스프레 퍼시팅처럼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변형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이게 특별한 그냥 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의 두 번째 삶처럼 지속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코스프레 행위랑은 또 구별되는 어떤 정체성의 그런 형성 방식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상적 아바타 사용을 통한 신체 지각의 변화입니다. 장기적 체화는 아바타의 신체에 적응시키면서 현실 신체와의 혼동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상적인 식사 이동까지 아바타 신체에 맞게 숙련되면서 이 바디 스키마 자체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는 도구 사용 후에 이 운동 패턴이 계속 남는 어떤 툴 인코퍼레이션 연구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아바타는 VR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전반에 사용되므로 이 도구에 맞게 운동 패턴이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광범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팬텀 터치는 이 기존 인간형 아바타 연구를 넘어서 이 존재하지 않는 비인간 신체 부위에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유형이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추가할 그 빈 공간에 감각이 매핑되는 것도 있고, 이제 빈 공간이 나의 유사한 어떤 신체 부위에 또 매핑되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팬텀 타치의 발생 여부는 개인마다 개인차가 크고 어떤 원하는 감각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아바타 구조에 맞는 안정적인 감각 피드백 장치가 더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 연구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더 포용적인 메타버스 설계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포용성은 자유로운 체와 플랫폼 설계, 상호 존중을 함께 요구합니다. VR챗은 자유로운 아바타 선택을 보장하지만 저자들은 이 불쾌감만으로 표현을 제한해서는 또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비인간형의 아바타를 만들 때 장애나 질병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은 의도치 않게 어떤 조롱이나 차별적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연구자들은 이런 non 휴먼 대신에 좀 얼터너티브 아바타 같은 더 중립적인 명칭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포용적 설계, 플랫폼 설계는 지금은 대부분 인간형 신체를 기본값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신체 혹은 이 비인간형 인간들도 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 연구자들은 비인간 아바타 사용자들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사용자 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이 없는 아바타에 위해서 손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어떤 실루엣을 보여준다거나 두 번째로 또 이런 신체 크기를 내가 뭐 이 켄타우로스처럼 그 뒤에 등이 되게 넓을 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날개가 있을 때 이 날개를 탈착 가능하게 한다거나 좀 새로운 방식의 사용자 디자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네, 리미테이션입니다. 리미테이션은 이런 최대한 다양한 아바타를 모집하려 했지만 이 포토 리얼리스틱 동물형 같은 좀 사실적인 동물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권 및 다양한 플랫폼별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비인간 아바타는 표현의 다양성과 새로운 체화 경험을 확장하지만 기술 환경, 문화적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사용자들은 인간 신체와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비인간 아바타를 사용했고요. 또 이런 비인간 아바타의 장기 사용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신체 도식 또한 변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이런 크기 형태의 불일치, 손과 얼굴의 부재, 공개 공간에서의 회피와 배제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 또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신체를 위한 조작 피드백 기술과 제작 자원, 그리고 커뮤니티 지식 공유와 포용적 환경 및 상호 존중의 문화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